여러분, 챗GPT 아시죠? 이 챗GPT를 만든 회사 오픈AI의 CEO 샘 알트만이 이사회에 의해 해임됐다가 5일 만에 복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인공지능 시장이 아주 떠들썩했었는데요. 이제 기자님이 공대 출신이시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큰 거는 오픈AI가 개발하고 있는 인공지능이 어떤 위험을 초래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이 달랐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뭐 공식 발표는 아니고 여러 군데서 추정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샘 알트만은 어떤 사람인가요? 샘 알트만은 1985년생 아주 젊은 사람인데 젊은 시절에 창업을 해서 소셜 네트워크 관련 창업을 해가지고 이미 억만장자가 된 사람이고요. 아주 성공한 투자자이고 이 사람의 장점은 아주 과감한 투자와 정확한 집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는 인공지능 업계에서 구글이 최고였고 챗GPT의 원동력이 된 LLM 거대 언어 모델이라는 것도 원래 구글이 먼저 만들고 논문도 발표했던 겁니다. 그런데 구글은 다양한 인공지능 개발 도구 중에 한 사업으로 생각을 했는데 샘 알트만은 여기에 모든 걸 집중해야 된다 이런 것들 판단을 정확하게 내렸던 것이죠. 그 점에서 좀 명성을 얻었고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1년 전에 나왔던 챗 GPT를 통해서 처음으로 일반인들이 무료로 인공지능이 이 정도로 발달해 있구나, 인공지능 기업들이 개발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구나를 깨달았기 때문에 인공지능 산업계의 총화가 됐던 것입니다. 일리아 수츠케버라는 최고 과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챗GPT에 이미 약간의 의식이 들어있을 수도 있다. 언젠가는 인간을 대체할 만한 성능이 되고 또는 인간을 지배할 수도 있을 거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과거에 이제 수츠케버가 했던 인터뷰들을 보면은 우리는 다 동물들을 뭐 사랑하고 동물과 같이 지내고 있지만 산림에다가 도로를 뚫을 때 거기 살고 있는 동물들한테 의견을 동의를 구하진 않잖아요. 마찬가지 일이 인공지능도 할 수가 있다.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장악하게 된다면은 인간들이 어떤 생명이라든지 인간들이 권리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 안 하고 뭔가 이제 무지막지한 일들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사회 구성원이 6명인데요. 이 중에 이제 3명은 사내 이사고 3명은 사회 이사들인데 사내 이사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최고 과학자인 수츠케버랑 나머지 이제 사내 이사 3명이 합쳐서 4대2로 이런 입장을 지지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샘 알트만과 그의 이제 동료가 이제 축출됐던 거죠. 근데 기자님, 해임된 지 5일 만에 돌아왔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복귀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오픈AI 직원이 770명입니다. 그런데 700명 이상이 복귀를 해야 되고 이사회가 퇴진을 해야 된다, 반대로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결국 직원들이 반발에 못 이겨가지고 이사회가 패배를 한 것이죠. 그리고 복귀를 한 것입니다. 직원들은 인공지능 개발을 긍정적으로 보는 쪽이었을까요? 네, 그런 가치관 대립이기도 하면서 또 하나는 그 돈의 싸움이기도 한데요. 샘 알트만을 지지했던 700명의 오픈AI 직원들은 이 오픈AI라는 기업의 주주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빨리 인공지능이 더 개발돼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또 예를 들어서 어딘가에 인수되거나 그러면은 각자 이 700명의 직원 한 명 한 명이 억만장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빨리 개발하는 걸 자꾸 멈추자고 그러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반발을 했던 것이고요. 그게 결국 이 싸움의 승패를 가로지르는 그 결과를 낳았습니다. 나가기 전에는 뭐 이게 좀 팽팽하게 대립이 될 수 있었겠지만 다시 들어왔을 때는 팀과 명분 같은 것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복귀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가장 큰 거는 샘 알트만의 독주가 지금보다 더 심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일리아 수츠케버를 비롯한 외부 이사들 2명까지 해서 3명이 이제 이사회에서 축출됐고 또 자기 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사들을 이제 보강을 했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업저버 격인 사람을 이사회에 참여시켰는데요. 이 인공지능 개발에 속도 제한을 해야 된다는 이사들을 축출했기 때문에 더 샘 알트만이 원하는 방식으로 더 빠른 인공지능 개발 또 일반 인공지능 개발까지 이런 속도를 단축시키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최대 수혜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이슈로 인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얻게 된 이득은 뭔가요? 일단 이사회 업저버를 보내면서 자기 측 의견을 더 반영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샘 알트만이 독주 체제로 가면서 더 빠른 인공지능 개발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자사 상품에 챗GPT 관련 내용들을 넣는데 더 속도가 빨라진 거죠. 그래서 주가에도 그런 점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픈AI 기술을 MS가 독점할 수도 있겠네요. 이 오픈AI라는 건 우리가 흔히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기업이 아니라 이것은 비영리 법인입니다. 그 일반 인공지능이라는 게 언젠가 출현하게 된다면은 이걸 어느 한 회사에게 맡겨서는 안 되겠다. 이걸 가진 회사가 모든 것을 다 장악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영리 재단 형태로 우리는 개발을 해서 누구나 이것을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이상을 가지고 만든
그런 단체인 것이죠. 그러면 왜 얘들이 MS랑 같이 사업을 하고 돈을 받고 있느냐 하면은 그 자회사 중에 하나가 오픈 AI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 영리 회사로 돼 있거든요. 이 회사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 비영리 재단에 대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비영리 재단은 순수하게 이사회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뭐 MS가 이 오픈 AI를 장악했다라고 말하기는 현재 지금 구조로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만약에 그렇게 간다면은 여러 가지 좀 사회적 비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한 통제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인공지능 학자들 중에서는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게임이 끝났다. 오픈 AI가 완전히 승리를 했고 다른 곳과 그 어떤 수준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뒤집기는 어려졌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다른 의견에서는 오픈 AI가 쓰고 있는 그 챗GPT-4 정도 수준의 그 LLM 모델은 다른 데서 투자만 하면 충분히 뒤집을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 경쟁이 완전히 종식됐다, 종식되지 않았냐 아직 논란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오픈 AI가 독주를 하고 있고 뒤따르고 있는 페이스북이라든지 메타라든지 그 밖의 몇 개 회사들이 상당히 이제 추격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